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역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초년부터 고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은 데서 부모의 혜택을 받고 태어나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있고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가치관은 재물이나 건강, 평안을 원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세계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갖다주는 그런 기운작용을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사람은 영혼의 성숙함, 우리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분이나 두 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석가모니불도 엄청난 금주림과 고행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깨달음에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으로 영원히 불자들의 모든 인류에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얻어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우리 성인들이나 도인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생과 역경과 시련은 또 하나 영혼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12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하. 겁살이라는 건 겁탈을 한다. 재나라고 하는 건 천재지변을 얘기합니다. 천살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그런 어떤 괴로움. 겁재천, 지사는 역마살, 분주하고 바쁜 겁니다. 돌연사도 많이 나타나고, 월살, 육탈, 살이 빠지고, 망신살, 연살, 겁재, 천지, 연월, 망장, 장성, 극성한 기운, 고집이 센 거, 반역, 육하, 반안이라고 하는 안정된 거, 편안한 거는 12신살 중에서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하, 화개상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안과 화개성은 12개 중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100% 가운데 20%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고 외로움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역경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지 말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자기의 깨달음과 인과의 응보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행로는 인과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주고 도와주면은 반드시 내 영혼은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남을 살상하고 남을 배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살상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인과율에 의해서 자기가 불행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목이요, 여름은 화요, 가을은 금이고 겨울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0년 주기로 목가을이 좋은 사람은 봄, 여름이 좋고 가을, 겨울이 좋은 사람은 금수가 좋습니다.
그 금수가 좋은 사람은 봄, 여름에 어렵고 힘든 그런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운명학적으로 보면은 10년 주기로 5년은 좋고 5년은 어려운 그런 기운이 작용하는 그런 운명의 속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에 좋다고 해서 계속 봄, 여름이 좋으냐? 봄에는 꽃샘추위가 있고 여름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무더위가 우리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혹한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때도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씨앗을 뿌릴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를 하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인생 행로 자체는 우리가 포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태, 양생, 육대, 관, 왕세, 병사, 명예도 이렇게 보면은 대궁이라든지 이렇게 안정된 것이 별로 많지가 있지 않습니다. 생궁이니 양궁이니 이렇게 두서너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학을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감명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덕담을 얘기해주고 정신적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미래를 축복해주고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역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기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달입니다. 화려한 여름의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토라고 하는 것은 충이 없습니다. 남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충이 없습니다. 요 기라고 하는 건 합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의 날에 태어났다라면 갑기합이라고 하는 합만 있습니다. 합만. 갑기가 합이 되면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기하고 합이 되면은 중용지합이 됩니다. 중용지합. 원만하고 인간이 측의심이 많고 예를 든다면 갑의 날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사일에 태어난 사람은 목생화가 됩니다. 요 사라고 하는 거는 병무경이 암자입니다. 병무경. 실제로 요 사라고 하는 건 뱀띠는 음이지만은 암장이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이지만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라는 거는 화려한 화입니다. 태양합니다. 그게 목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뇌가 명석하고 상관을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밥 먹는 귀신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운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건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미술과 예술.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거는 겁살이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에는. 여기는 목국토 편제가 됩니다. 재물운도 좋아요. 자자식신생제입니다.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목의 날에 을목에 태어난 사람이 재물운이 비교적 약하지만은 진술충미월이나 요 4월에 태어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물운도 좋고 두뇌도 명석하고 그리고 토생금 아닙니까? 토생금 금극목 아닙니까? 관직 명예운도 좋습니다. 아주 기사월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전다지토는 두뇌도 명석하고 문화예술 교육 쪽에 그리고 재물운도 좋은 다복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마살이 있습니다. 역마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월에 역마가 있으면 고향을 떠나 사는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서 외국에 가서 재물을 모은 부자로서의 성공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여름이라고 하는 병정일에 태어났다. 병정, 병화나 정화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비겁이 됩니다. 그럼 비겁이 되면은 신왕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왕사주가 돼요. 그럼 이 신강사주가 되면은 이 사주는 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면은 무슨 오행이 들어오면 좋겠나 하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병화이면서 남자운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대운이 나갈 때 오로 나갑니다. 오, 미, 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가 운이라고 하면 15, 25세부터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자운으로 태어났다. 여명의 사주다. 여잔데 병화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면 사다면 뭡니까? 오, 진, 묘, 인, 그 다음에 축. 그럼 여기는 35세부터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기사월에 태어난 사람이 병화, 양의 날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갑병무경님, 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운세가 초년에는 좀 힘들고 25세, 35세 이후에 운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자를 상담했을 때 어느 몇 살에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초년운이 안 좋은 사람이 35세 운이 들어오면은 35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35세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추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 사주냐 남자 사주냐 대운의 흐름에서 몇 살에 운이 들어오느냐, 그 몇 살에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상황에서 운이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운이 좋아지는 거나 남자가 운이 좋아지는 거나, 요새는 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아내 덕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남자 여자의 결혼의 나이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예측해주는 것도 좋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가 무나 기라고 하는 토의 날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화생토가 되고 인수격이 됩니다. 그럼 교육과 학술, 인문, 사회결입니다. 그리고 신강사주가 됩니다.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이렇게 신강사주가 될 때는 뭐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화가 많은 여름에다가 신강사주니까 서늘한 가을, 겨울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유가 있다.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 사라고 하는 거는 옆에 오행에 금이 많으면 금으로 가서 붙고, 화가 오음이라든지 화가 많으면 화의 세력으로 가 붙습니다. 이렇게 금이 많으면 무슨 세력으로 가느냐, 사유축으로 해서 금이 돼버리고 맙니다. 금이 돼버려요. 그럼 금이 돼버리니까 토생금 되니까 신약사주가 돼버리고 맙니다. 신약사주 옆에 신이 있고 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변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 추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팔자가 삼합에 의해서 세력에 따라서 신강사주가 신약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약변강이라고 합니다. 약변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경신날에 태어났다. 금의 날에 태어났다. 경신. 그러면 화극금 됩니다. 화극금 뭐가 됩니까? 관직이 됩니다. 관직. 그럼 정치가나 지도자나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사주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화려한 직업이고 역마입니다. 그럼 외교관으로도 나간다고 보는 거다. 외교관, 정치가 역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술 이공계통입니다. 화극금 하거든요. 치과의사.
금은 보석 가공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화가 됐을 때는 관직이면서 이거 기술 이공계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임수가 됐다, 물이 됐다 하면은 수국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돼요. 그 재물이 되는데 여기에 신을 딱 깔았다. 그 금생수 됩니다. 그럼 나를 도와주고 임수가 4월에 태어나면 신약사주가 되고 맙니다. 물이 불을 만났으니 신약사주가 되죠. 수국화 이게 재성이거든요. 월지에다 재성과 관상과 식신을 놓게 되면은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사주는 뭐가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비견과 인수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신금인수도 좋고 같은 비견도 좋다고 봅니다. 개나 해나. 근데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위에 있는 오행은 하늘이요 밑에 있는 건 땅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기운의 역할은 뿌리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간에 수가 있더라도 지지에 수가 있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사가 물이 필요한 수가 필요하더라도 여기에 수가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수가 있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지에 수가 있으면서 또 위에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양이고 밑에는 음이고 밑에는 바깥을 얘기하고 이건 안을 의미합니다. 위는 음이고 아래가 양 아닙니까? 그러면 외화내실이에요. 외빈내실이에요. 바깥은 좀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내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면 외양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가거나 들어가 놓고 보면은 그 집안이 화려합니다.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추명할 때는 세력과 오행에 따라서 약한 사주가 강하게도 변할 수 있다는 이 원리, 이 지를 잘 거듭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요 사라고 하는 것이 해를 만났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해충이 돼요. 그럼 12년마다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해가 들어오면 사해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변동이라든지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환경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사해충이 되면.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뭡니까? 식신과 재와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충을 만나면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되면 역마상충이 됩니다. 역마상충. 그러면 인사신 이 사가 있으면서 인월에 인신시가 되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인년에 4월에 신일이면은 인사신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9년간을 역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동양철학을. 근데 그 제자분의 그 딸이 군대 가 있는 자기 애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날이 바로 뭡니까? 인년인데 신월이에 시간은 사시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역마가 있게 되면은 역마가 상충이 되면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역마살 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신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고 과속을 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방어운전을 신경을 많이 써야만 되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때 돌연변이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역학은 뭡니까? 항상 변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변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아침에서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 들어와야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뭐냐. 해가 진 다음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는 부담 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사나 모든 의논사항은 낮에 하고 주말에 토요일날에 낮에 해야 되지, 저녁에 밤에 해진 다음에 무슨 가정사 경제 문제 이런 걸 의논하게 되면은 그 여파로 신경이 예민해서 숙면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해가 진 다음에는 절대로 부부간에 부담 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뭐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 몸이 열이 많은 데다 밥이 들어가면은 더 열이 나와가지고 목구멍에서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꼭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 할 말 안 하고, 또 상대방이 흥분하더라도 내가 대응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 해소, 가정 화목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파란 많은 이 돌연변이 이 변화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야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학에 얽힌 얘기와 기사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